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바로 알기 TV 이진수입니다. 오늘도 이승만 바로 알기 국민연합의 변정일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후끈후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리 이승만 바로 알기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성 감옥에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서 이제 국제신문이 아니라 제국신문 예. 주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 정치가가 아닌 교육자 이야기도 합니다. 예. YMCA도 있고 또 기독교 교육계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죠. 예. 오늘 상동 청년학원 예.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예. 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상동교회는 미국의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에 상동교회는 개화파 민족운동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상동파 민족운동가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동파. 예. 그러니까 상동파 민족운동가들이 모여들어서 그 상동파 민족운동가들의 요람이 됐죠. 네. 예. 특히 상동교회 청년회는 전덕기, 박용만, 정순만이라는 아주 기독교 사상에 철저한 민족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 박용만, 정순만은 이승만과 더불어 옥중삼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만만만. 예, 그렇습니다. 만세네. 그래서 만세. 네. 이 상동 청년회 회원들이 아까 말한 전덕기, 박용만, 정순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승만과 더불어 상동 청년회의 역점 사업으로 청년들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이런 논의가 돼서 그걸 추진합니다. 네. 예.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상동 청년학원 설립 취지와 경위에 관해서 신학월보에 기고를 합니다. 네. 그 기고 내용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누가 미리 생각했던 일도 아니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예? 사람들이 저절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네. 자기네가 스스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정령 대안을 아직까지도 버리시지 않는 것인 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 의의를 우선 강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네가 추진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관립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만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학교에서 났으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에? 학교에 혹 보내라 하면 사람 잘못되는 곳으로 보낸 것으로 아는 경향마저도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학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못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의 재주만 가르치고 마음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는 경천애인하는 참된 도로 근본을 삼아서 마음을 닫고 도를 숭상하며 세상을 향하여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 학교 임원들과 교사들이 모두 모여서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 뜻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천애인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아유. 그러면 장차
군민이 나라에 유익함이 되는 많은 선비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 어찌 다른 학교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학교를 비교하겠습니까? 이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다. 이걸 네. 강조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 그렇습니다. 교육을 천명했군요. 그래서 1904년 10월 15일 날 청년회원들은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의 외교관, 선교사 등 각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상동청년학원 개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으로는 이승만이 선정됐습니다. 이승만보다 연세도 많고 오히려 교회활동을 더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신앙심과 교육에 대한 열정, 감옥학교를 운영했던 경험, 신학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추진력, 그리고 이승만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여러 사람 중에서 그중 가장 월등한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에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상동청년학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외국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인들의 힘으로 세운 근대적 민간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뒷날 평양에 대성학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대성학원 등 다른 사립학교들의 설립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의 겁박으로 소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죠. 네. 그 후에 분기한 한국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한 신교육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신교육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인지 불해인지 교장 이승만은 자기가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정열을 바쳐서 세운 상동학교의 교장을 3주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예. 네. 그만두는 이유는 쓰러져가는 조국을 바로 세운다는 보다 큰 목표를 품고 1904년 11월 4일 미국을 향해서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 후에도 상동청년학원은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전덕기는 성경교육을 시키고, 네. 주시경 아시죠? 네. 그럼요. 주시경은 또 우리 국문교육, 국어교육을 시키고, 또 장도빈과 최남선은 국사교육을 시킵니다. 최남선, 육당 최남선, 네.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남궁옥과 현순중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합니다. 군인 출신 이필수가 체육과 군사교육을 시키고, 기타 음악 연극 등 예술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국문에 입각한 민족신앙교육의 산실로 상동청년학원이 태어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예. 청년 이승만, 아직 예. 대통령이니까, 청년 이승만이 상동 청년학교의 교장이 되자마자, 3주 만이면 거의 한 달도 안 됐지만, 이제 미국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신학문을 제대로 배우러 가겠죠. 자, 미국으로 떠나는 왜 갑자기 3주 만에 가게 됐을까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3주 만에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간 것이 유학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 예? 유학 목적이라고 갔다면은 좀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좀 부각되는 점이 있죠.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밀사로 간 것이냐. 예,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이 당시에 처했던 국제정서와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일찍이
189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하니까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공사관 및 주한 일본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고 이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한 조선의 내정을 계약한다는 명분으로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하죠. 네. 청일전쟁은 일본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지금까지 누렸던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내정을 개혁하고 청나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서구 여러 나라들도 그거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02년 1월 30일 날 체결된 영국과의 영일동맹입니다. 영일동맹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그랬습니다. 영일동맹에 승인하고 일본은 한국의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독립이 승인되고 일본에 의해서 보호받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1904년 1월에 한국과 만주 일대에 그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종 황제는 1904년 1월 21일 조선 정부는 중국의 지우프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서 중립국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전신 전국으로 전보를 보내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전문을 보냅니다. 근데 이 중립선언은 열강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조선이 일본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고, 조선은 또 중립을 유지할 만한 스스로의 힘이 없었습니다. 네. 중립을 지키는 것도 자기 스스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군의 서울 점령으로 결국 이 중립선언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빌미가 돼서 1904년 2월 23일 날 일본의 강요로 대한은 시정 개선에 관하여 일본의 충고를 듣는다. 네. 들을 것이다. 일본은 대한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하여 확실히 보증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한일 의정서라는 형식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1904년 8월 22일에는 한일 협정이 체결됩니다. 소위 제1차 한일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한일 협정이었습니다. 네. 이 협정에 의하면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 고문 한 사람을 용병하여야 하고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그 재정 고문의 의사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서양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반드시 용병하여야 하고 채용해야 되고 네. 외교에 관한 사항 일체를 그 외교 고문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과 외교 관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고종 황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국 일본인 고문과 일본 정부에서 추천하는 서양 사람 외교 고문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일본인이 추천하는 서양 출신 외교 고문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일본 말을 듣게 되죠. 결국 일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되게 된 거죠. 정말 이미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정세에 받고 바른 말을 할 것으로 정평이 있는 민영환, 한규설과 자문을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이 석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어떤 여인이 밤에 이승만을 찾아옵니다. 궁중에서 일하는 시녀였습니다. 야. 와서 황제께서 단독으로 이승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고종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아무래도 뭐 고종 때문에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안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고종 황제는 무슨 생각으로 보냈느냐. 민영환, 한규설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 영어에 능통하고 독립정신 투철하고 선교사들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이승만을 밀사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승만을 보냅니다. 그 밀사로 가라는 말은 고종이 이승만에게 직접 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한규설과 민영환이 부탁을 합니다. 이게 고종의 뜻이다. 가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고 보니까 이승만이 1904년 11월 4일 자기가 애써 세운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직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나는 기나긴 여정에 돌입하게 된 것이 간 김에 기회가 되면은 유학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상호조약에 의해서 인정된 소위 거중조정 역할을 미국에 부탁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한국의 독립을 지속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떠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를 세우자마자 바로 떠나신 게 이건 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러 간 거 아닌가 하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건 같진 않지만 근데 고종도 이승만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과 함께 이제 한국의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청년 이승만도 그 고종의 마음을 10분 아마도 이해하고 이제 그 머나먼 미국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결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참한 것은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나는 여정에 가는 교통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강연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집회를 주관하면서 그 청중들이 모아준 돈으로 다음 교통편의 비용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56일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제 조선반도 땅을 떠나서 큰 나라 미국으로 이제 장도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 미국에서의 생활, 미국으로 가는 그 길, 여정. 예. 여정. 그래서 제물포항을 떠나서 호노룰루항을 떠나서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 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태평양을 건너간다. 오늘도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